존경하는 중앙운영위원회 위원 동지 여러분, 반갑고 감사합니다. 귀국한 지 3주 정도 되었습니다만 그동안 볼 수 없었던 아주 빠른 속도로 여러분들의 도움에 의해서 실행에 옮기고 있습니다. 아마도 30% 이상의 무당층 그리고 중도층 유권자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한 여론조사도 보면 12월 초에는 무당층이 20%대였다가 일반적으로 총선이 다가오면 무당층이 줄어드는 것이 정상적인데도 이번은 아주 특이하게 30%대로 더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것이 기득권 양당에 실망한 많은 유권자분들이 저희를 지켜보고 있는 그런 과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더 큰 사명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무능,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부패, 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러한 불공정 사회에서 살고 있습니다. 정말 다시는 경험해보고 싶지 않은 무능, 부패, 불공정입니다. 이런 것들을 바꾸자고 우리 국민당이 출범했습니다. 우리 국민당이 나가야 할 방향은 또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세 가지 아니겠습니까? 먼저 지금의 사익 추구 정치를 국민 이익 실현 정치로 바꾸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진영 정치를 실용 정치로 바꾸는 것 역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그리고 국가주의 정치를 국민을 도와드리는 도우미 정치로 바꾸는 것, 이것이 세 가지 우리가 해야 할 가장 큰 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정치의 판을 송두리째 바꾸는 그 세 가지 일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것에 따라서 아주 구체적으로 한 분야 한 분야 지금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위원장님들이 한 분야씩 맡으셔서 치열하게 토론하고 냉정하게 지금 현상을 진단해서 만들어주신 실행 계획들을 지금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발표를 했었던 것이 일하는 정치 분야였습니다. 정당개혁, 즉 우리 국민당은 작지만 더 큰 정당, 공유정당, 그리고 혁신정당이 되겠다는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제는 정의로운 사법체계, 그리고 그를 위한 7개의 화살에 대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공수처 기소권을 폐지하고 검경 수사권을 조정하고 그리고 청와대 선거 개입 진상규명 청문회를 하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였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도 많은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당이 하고자 하는 국민과의 약속 아니겠습니까? 가장 큰 도움이 됐던 것이 바로 지난 일요일에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던 형식의 창당 발기인 대회의 해커톤이었습니다. 거기에 참석한 많은 분들이 의견을 모은 결과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세 가지가 나왔었습니다. 공정한 사회, 또 안전한 사회, 좋은 일자리였습니다. 저는 이 세 가지가 시대 정신이자 국민의 명령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일은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우리 국민당이 할 것인가에 대한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이 자리를 빌려서 일자리에 대한
그리고 미래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역동적인 시장 경제를 구현하고자 하는 우리 당의 방향에 대해서, 생각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달입니다. 1월 15일에 경제부총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2019년에 취업자가 증가하고 고용률, 실업 등 3대 고용지표가 개선이 돼서 양적인 측면에서 V자형 반등에 성공했다고 자평했던 적이 있습니다. 어떤 국민이 이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일까 싶습니다. 현 정부의 일자리 만들기 통계 수치는 한마디로 불량식품 같습니다. 바깥은 멀쩡하게 치장했는데 내용이 문제가 많기 때문입니다. 물론 겉으로 보기에 고용지표가 수치상으로 나아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난해 연간 취업자가 30만 명 정도 증가했으니까요. 그런데 내용을 살펴보면 정말 심각합니다. 대표적으로 두 가지 정도 들 수가 있습니다. 먼저 늘어난 일자리가 세대 간 골고루 증가한 것이 아니라는 게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늘어난 일자리는 30만 명, 늘어난 취업자 수는 30만 명인데 그 중에서 60세 이상 취업자는 37만 7천 명이 증가하고 한참 일해야 되는 30대 취업자는 5만 3천 명이 감소하고 또 한참 자녀를 부양해야 할 40대 취업자는 16만 2천 명이 감소했습니다. 합산해서 3040 세대 일자리가 21만 5천 개가 감소한 겁니다. 또 일자리 질에 대해서도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주당 17시간 이하, 그러면 초단시간 취업자입니다. 그 취업자 증가 숫자가 30만 명 정도니까 지난해 증가한 연간 취업자 수와 비슷합니다. 결국은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서 급조한 단기 공공 알바가 증가한 것이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더 심각한 문제가 대통령께서 일자리가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일자리 정책이 지금까지 잘못됐는데 앞으로도 개선될 가능성이 없어 보입니다. 이에 반해서 주요 선진국들 일자리 풍년을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세금으로 억지로 일자리를 늘리는 나라가 없습니다. 정도를 걸어서 규제개혁, 노동개혁, 산업구조개혁을 통해서 그 결과로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대표적인 예로 우리와 비슷한 시기에 출범한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은 30년 넘은 고질적인 프랑스병과 정면 대결했습니다. 그 결과로 바로 이웃나라인 독일, 4차 산업혁명의 발상지인 독일의 경제 성장률을 앞지르고 실업률도 크게 개선시켰습니다. 그러니까 프랑스는 개혁을 통해서 일자리를 만들었고 우리는 포퓰리즘에 빠진 것이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프랑스는 개혁의 결과로 지속 가능한 일자리가 늘어났지만 우리나라는 세금으로 단기적인 임시 일자리만 많이 만들어 놨습니다. 세금을 끊으면 일자리도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허망한 그런 구조입니다. 저희가 비판만 해서 되겠습니까? 저희는 그래서 이걸 바꾸고자 합니다. 국민당의 가장 기본적인 철학은, 정책은 좋은 일자리는 시장이 만든다. 그리고 민간 부분이 만든다는 기본 중에 기본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우리 제조업 경쟁력을 더 강화시켜서 3040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또 미래 먹거리 만들기로 미래 일자리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중소벤처가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좋은 일자리의 70% 정도가 만들어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위해서는 규제개혁, 산업개혁, 혁신성장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 정부가 지금부터라도 고장난 일자리 상황판 대신에 규제개혁 상황판으로 바꿔 달아야 우리 경제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단초를 조금이라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국민 혈세를 밑빠진 독에 붓지 말고 좋은 일자리 만들기에 마중물로 쓰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고맙습니다.